안녕하십니까. 바네이치 클리닉 대표원장 이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의사를 되는 어떤 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이유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어릴 때부터 원래 의사가 꿈이셨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예민한 시절에 어머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삼남 일녀인데 네. 제 초등학교 때 누님은 큰 누님이었고 시집을 가고 남자 3명만 집에 있는 거 학교 다니고 있었죠. 네. 다 2살 터울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암에 걸리니까 집안일을 못 하시고 아버지도 이제 뭐 이렇게 직장 다니시고 하니까 우리 남자 셋이서 이제 집안일 다 하고 누구는 밥하고 누구는 청소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나도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바로 와서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고 싶은데 못 놀고 그러다가 놀고 늦게 들어가면 큰형한테 이제 군밤 맞기도 하고 뭐 이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암이라는 것이 제 머리에 이제 꽉 박히게 된 거죠. 그래서 암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뇌에 박혀 있으면서 고등학교 지나면서 내가 의사를 돼서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의사가 돼보자, 치유하는 의사가 돼보자 해서 의사가 된 거죠. 중학교 때면 솔직히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죠. 그렇죠. 그때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의사로서 어떤 소양이나 필요한 것들을 갈고 다듬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래서 의사로서 평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치중하는가 하면 그렇게 돼서 의사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과가 있었는데 그 과는 못하고 원래 무슨 과 원하셨어요? 원래 이제 저는 좀 성격 얼굴이 보면 좀 외과 의사 스타일 같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목소리도. 네. 그래서 이제 실은 정형외과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암인데 정형외과? 재밌는 것은 네. 학교 다닐 때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있었지만 어린 나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정형외과도 암 환자들 수술하고 뭐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개념으로는 암을 수술해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암의 원인을 찾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총체적인 개념보다는 그 현실의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것에 주류를 따라가는 상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암을 수술해서 절개 그렇죠. 많이 띄어내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치료가 전부였잖아요.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인터내셔널 때는 그 개념일 수밖에 없는 네.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장 핫한 과였었거든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오히려 가장 편한 그때 당시 가장 편했습니다. 마취과. 그게 이제 통증의학이라는 거죠. 지금은 통증학과 마취과인데 마취과로만 돼 있었던 시절에 제가 이제 그 트레이닝 받으면서 이제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 우연찮게 계기가 돼갖고 이 통증의학이라는 거를 배우게 돼서 일본 유학 가서 통증의학을 배워서 97년도에 제가 그거를 오픈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통증으로 오픈하는 사람이 그때는 거의 없었던 시절이죠. 오픈이라고 하는 게 개원하신 거예요? 개원한 거죠. 통증학으로 개원을 하셨어요? 네. 근데 과를 쓸 때 마취과를 쓰니까 아니 마취과에서 무슨 치료냐. 그래서 학회를 만들고 과명칭도 하고 거의 10년 동안 이제 대외적인 일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죠. 대외적인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환자를 보면서 통증 치료를 하는데 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네. 난치성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네. 이 통증 치료도 진통 페인킬러라 그래서 그 진통 개념의 어떤 그다음에 신경 치료, 신경 차단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적인 효과가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항염증 뭐 치료 이런 것들을 치료를 했을 때 조금씩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난치성 만성 질환이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계점을 느끼면서 이제 한방도 뭐 1년 전국에 내놓으라는 한의사 10명 양의사 10명하고 조인해가지고 타이틀은 목적은 본 체질을 알면 모든 병을 나을 수 있다. 그 명제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성과적이고 좀 뭐 수족냉증도 금과 은이 흡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방에서 기 그거를 흡수하는데 가장 좋아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혈자리에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서 4개만 붙였는데 테이프 둘, 금테이프 둘, 그 수족 냉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직접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효과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그거를 더 키웠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사람이라는 게 사욕이 생기잖아요. 그쵸.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그 모임이 이제 깨트려지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그런 난치성에 대한 갈급함
네. 부족함,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가 기능학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난치성이라는 게 보통 말하는 게 당뇨나 이게 이제 그건 대사증후군 개념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난치성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아토피라든가 건선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네. 암이라든가 내지는 그다음에 만성 질환들, 삼류 근육통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대상포진 신경통이라든가 네. 이런 병들. 그거는 현대의학은 증상만 개선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굉장히 심플해요. 아픈 사람은 페인킬러, 진통제 먹으면 돼. 네. 하지만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만 통증을 제어할 뿐이고, 네. 피부 질환, 가렵고 피부 발적이 된다.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네. 그때는 좀 낫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점점 병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죠. 네. 어쩌다가 이제 면역이나 내 몸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좋아진 분도 있지만 네네. 그러지 않고 그것이 나이를 먹어서도 점점 진행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현대학이 발전하면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너무 이제 한계점을 느끼다가 네. 이제 기능학을 만나면서 네. 이 기능학은 그 원인, 왜 그 사람이 그런 통증이 생길까 하는 체내 불균형이 무엇인가를 찾는 의학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만나면서부터 제가 이제 드디어 내가 의사로서 암이라든가 난치성 질환인데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때 나이가 혹시 어느 정도 되셨을 때? 그때가 40대 중반 정도 또 됐죠. 그때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 아버님이 암에 또 걸리셨어요. 근데 신장암이 있어, 신장. 신장암은 실은 전이 속도가 굉장히 늦고 네. 심장만 덜어내도 아무런 부작용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거예요. 시골에서 계시다 보니까 네. 친구분이 네. 건강검진 하듯이 초음파, 그때 당시 초음파였죠? 네. 초음파 했는데 심장이 돌처럼 보인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봤더니 시간이 좀 흘러서 네. 전신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병원에서 가서 봤더니 이미 전이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사형 선고를 통보를 받으신 거죠. 아이고. 그래도 아들이 의사였지만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그때 당시 제 지식도 미천하고 암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정말 유명하다는 모든 병원 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우리 그 상황버스 있잖아요. 상황버스 좋다고 해서 상황버스 갔다가 해서 드리고 했는데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전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우리 현대약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네. 제 지식도 부족했고, 하다못해 그때 당시에 고단위 비타민 C 요법을 알았더라면 조금 네. 더 연명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시절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의사셨는데 아버지를 암으로 돌아가시겠다면서 자책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사가 되려고 했었던 게, 어머니 이제 결국은 암과 관련돼서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갈급함은 있었지만 네. 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이 머릿속에 있진 않았었는데, 네네. 그들로부터 이제 그런 암에 대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이제 느껴진 차에 나중에 이제 기능학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은 정말로 암환우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난치성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구나 해서 네. 공부에 매진하게 됐던 거죠. 그럼 기능의학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뭔가 시작했던 1세대 의사신 거군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렇게 주말마다 가서 1박 2일로 공부를 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기능학을 보급하자 해가지고 기능학 학회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은 명실공히 대한기능의학회라고 해서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돼서 사적인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는 공적인 차원에서 만들자 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집대성이 되고 있고, 정회원이 뭐 거의 600명이 돼서 네. 토론방이 있어갖고 난치성 질환이 있으면은 자기 케이스를 올리면 모든 사람이 와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정말 오픈된 네. 그런 지금 단톡방이 네. 형성돼서 있고, 전과 모든 과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강의를 듣고 회원으로 참여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능학 쪽에 이제 그래도 네. 꽤 유명하시다 보니까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예, 예.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서치만 하면 검색하면 다 아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했던 의사보다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이 난치성 질환은 단계에 끝나지 않잖아요. 네.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 나온 거를 교정하는
걸 하다 보면 정말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가 치료를 잘해줘도 말짱 도루묵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설령 전이 된 암 환자를 할지라도.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종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분이 내일 돌아가실지를 몰라요. 저는 여기서 많이 보니까 네. 그분에게 최대한 필요한 이야기와 어떤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본인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세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죠. 왜? 모든 사람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죽는다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전에 그런 상태에 오기 전에 그렇게 안 될 내 몸을 최적화시켜주는 치료가 있고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도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네네. 시간도 못 내지 내가 왜 그걸 투자해야 될지 모르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의사로서 그래도 꽤 한 3, 40년 지금 걸어오셨잖아요. 진짜 오랜 길을 걸어오셨는데 남은 의사의 경력 동안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난치성 질환에 도전하고 있고 그 난치성 중에서 암이 제일 크잖아요. 네.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분들이 이제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더 살 수 있거나 완전 간해를 시키거나 몇 달밖에 살지 못하던 분들도 훨씬 더 많이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기능학적 네. 암치료 전문 병원 이런 병원을 차려서 고생하는 환자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이따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나이 드시면 이제 슬슬 놀러 다니시고 이러시는데 연세가 드셔도 열정을 잃지 않고 저는 열심히 나이 사시는 먹었다고 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혁신이 필요한 거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안 되잖아요. 맞아요.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의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평생 공부를 하고 이제 처리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